자, 지금 새로운 교재 94페이지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7일이죠. 네? 12월 17일. 12월 17일. 네. 코로나가 되게 많이 나오는 날,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도로를 만드는 건축법상지 도로 만들기인데, 새로운 책은 이게 94페이지예요, 보면. 그 옛날 책 보는 거는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옛날 책 가지고 강의한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새로운 책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게 페이지 수가 좀 다를 테기 때문에 먼저 옛날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제일 먼저 국유지를 가지고 내 땅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우리 대박당군 전은규 씨가 왔었는데, 그 온 게 뭐냐면 이 땅하고 이 땅 사이에 이제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를 불안을 받아서 연결시켜서 건물을 짓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국유지 불안 받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보면. 이 참, 국유지 불안 받고 싶다? 네. 내 땅 있고 내 땅인데 가운데가 국유지 있다. 국유지 불안 받고 싶다. 그러시면 반드시 국유지를 불안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언제 해주냐? 내가 그 땅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에 있는 창업을 해서 공장이나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신청하면 불안해 줍니다. 자, 보십시오. 국유지는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져요. 행정재산은 빌려주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반재산은 보게끔 되면 템코를 통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정재산 중에서 우리가 불안을 받으려고 할 때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 폐기됐으면 그건 불안을 해줍니다.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인데, 내가 그 땅의 일부가 국유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겠다, 중소기업 하겠다 그러면 그 공장을 가지고 짓기 위해서는 그 일부의 국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 재산도 불안을 해준다, 이런 얘기. 이해가셨죠? 예. 그럼 여기 법에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해갖고,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 여기 가면 법원이 있죠. 그 법원은 행정재산이에요. 그 법원을 팔거나 빌려주면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여기 앞에 보면 도로 있죠, 사거리. 그게 국가재산이죠. 그걸 팔거나 돈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 거 국유재산으로 구분이 된다. 한강물 흐르고 있죠. 한강 팔으면 돼, 안 돼? 그 국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팔지 못해야 되는 국가의 건물, 현재 쓰고 있는 건물. 물론, 용도 폐기되면 먼저 번에 한전으로 쓰고 있다가 팔았죠. 용도 폐기가 되면 팔아요. 근데 행정재산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용도 폐기 전에는 팔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 재산 중에서는 쓰지 않는 것은 불안을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대부라고 해서 빌려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 뭘 통해서? 공매를 통해서 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 보면, 용도 폐지된 재산의 처리,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 재산은 국유재산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처리 방법을 지정하나 이를 인정하나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용도 폐지. 중앙관서장은 행정재산이 다음과 같은 어느 해당 경우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법 44조 2항에 따른 경제 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 가격으로 응찰자를 납치한다. 일반 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44조에 따라 제한경제, 지명경제적으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이 연접한 토지자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을 부를 수가 있다 할 때는, 다시 말하면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 폐기가 돼서 일반 재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 폐기가 돼서 일반 재산한 것은 보게끔 되면 바로 옆에 땅 주인한테 판단한 거예요. 제3자에게 파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판다? 옆에 땅 주인한테 파는 겁니다. 자, 그 한번 실전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 땅이 3억 2,800에 시작해서 1억 4,700까지 떨어졌죠. 여기 신장동에 보게끔 되면 뭐냐면 여기가 그 미군 부대가 그 신장동으로 이사를 가갖고 여기에 미군 부대를 세를 줄 수 있는 다세대를 줄 수 있으면 400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450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89평이 3억 2,800에 시작해서 1억 4,700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왜 떨어졌냐면 다세대를 질 수가 없어. 왜냐면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땅이 지금 경매로, 요 땅이 지금 있죠. 요 땅이 경매로 나왔죠. 근데 여기가 지금 도로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가 지금 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근데 여기 보면 이 땅하고가 있고 이 땅이 지금 경매로 나온 거거든, 이 땅이.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거라면 이 땅이. 그럼 이 땅은 여기 보면은 이 도로에 붙어 있지 않고 이 땅이 잘라져 붙어 있죠. 그 때문에 이 땅은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땅하고 이 땅이 원래부터 이렇게 조가리 땅이었어요. 왜 큰 있는데 도로를 내더라고 잘렸겠어요. 도로를 내고 잘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조가리 땅이 남을 때는 국가에서 다 삽버려요. 삽버리고 나서 도로를 내고 나니까 이게 짝들이 땅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틀림없이 이게 보면은 국가 소유의 땅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평택시 소유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낙찰 받아갖고 여기 인접해 있는 땅 주인한테 판단했죠.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우리다 보니까 우리한테 팔으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다? 우리한테 불안을 해줘서 이 두 개의 땅을 사게끔 되면 8m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400만 원짜리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송장 선생님 추천했더니 우리 수강생도 내가 설명 딱 했더니 이분이 다른 거 경매를 많이 하다가 왔거든요. 또 안 된다고 그래갖고 왔는데 제가 이걸 딱 찍었더니 우리 이분이 이거 틀림없이 아는 사람은 들어올 거다고 해갖고 먼저 가격으로 지른다고 그랬는데 먼저 가격보다 더 질렀어. 그러니까 먼저 가격이 1억 6,800이죠. 근데 얼마를 썼죠? 1억 8천. 이게 뭐냐면 이것이 90평짜리 땅이 400만 원은 4구 30, 3억 6천이 되는 거거든요. 3억 6천이 되는 땅을 갖고 여기서 1, 2천만 원을 아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질른 거야. 질렀는데 이득이 얼마? 1억 7,300 썼죠. 1억 7,300 쓴 사람이 이 사람도 타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고 나오는데 그 마당에서 이 2등 떨어진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더래. 그거라고 내가 더 쓰라고 했지 않느냐고 만나고 막 그랬던 거야,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게 낙찰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이 땅을, 요 쪼가리 땅, 요 두 개를, 요 땅하고, 요 땅을, 요거를 사게끔 해라. 하고 이걸 등기 이전하고 이거를 이제 사러 간 거예요. 사러 갔더니 그 2등한 사람 땅 주인이 누구냐면 이 땅 주인이에요. 이 땅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땅 주인으로서는 보면은 이거를 마저 다 사고 자기 거를 갖고 있고 이거를 불화를 받게끔 되면 여기다가 아주 멋지게 건물을 지어서 그 미군들에게 세를 줄 수 있는 걸 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동네 하는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여기를 가갖고 이 땅을 불화를 받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이 땅 주인이 와갖고 나도 신청할 겁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도 지금 붙어 있고 우리 땅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담당자는 법에 의하면 이 땅도 붙어 있으니까 이 땅 주인은 여기가 이만큼 붙어 있으니까 이 땅 주인이 달라면 줘야 되고 우리 땅은 이쪽이 붙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팔아야 되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거는 법에 인접한 땅 주인에게 팔아야 되는데 둘이 붙어 있으니까 나로서는 따로 둘을 불러서 시간을 정할 테니까 입찰을 하십시다. 이렇게 입찰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집에 있는 이 사람이 나오면서 나 700만 원, 평당 700만 원 쓸 건데 당신 얼마 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낙찰받은 수강도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니네 도로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가 신청해서 가져가라 그러고 요 위에 땅 있죠, 요거. 요거 땅 하나만 우리가 찾자고 당신은 그럼 그거 가져가라 그러고 이 땅을 사라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갔다 오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이 땅은요 이미 이 사람이 가져갔는데 등기 이전을 아직 안 해갔을 뿐이랍니다. 이미 뭐다? 이 땅 주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봤을 때 이 땅 보면 여기 땅 보면은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대문이 있었거든요. 여기. 그리고 여기로 그리고 대문 열고 여기 들어가면 집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 땅밖에 없고 이미 팔렸던 거야. 얘는 절대로 양보를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국유지다 보니까 다 불안을 받을 줄 아는데 옆에 밑에 사람이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는 거 하니까 공제경제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우린 돈 좀 벌어야 되니까 피해야 되겠고 위에 땅을 살라 했더니 이미 팔았는데 등기 이전을 안 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평택시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윗집 땅 주인한테 가서 요 밑에 있는 땅을 얼마 주고 그때 팔았냐 했더니 780만 원인가 얼마 주고 팔았다고 이제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가서 이 땅으로 바깥에 지금 대문으로 쓰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도 여기를 진입도로로 쓸 때니까 대문 막을 일 한 개도 없으니까 우리가 각서를 그대로 대문을 쓸 수 있게끔 그대로 해준다 그러고 명의만 우리 이름으로 하자. 허가를 받자. 그게 될까요? 가보자. 그럼 나하고 같이 가보자 해갖고 그날 이제 하늘이 도운 겁니다. 오전 한 10시 정도까지 11시 정도까지 비가 왔어. 그러니까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우리 집 아파트에다가 와서 차를 세워놓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60대 정도쯤 되는 아주머니가 어떻게 왔냐 해서 이 땅 때문에 왔다 했더니 들어와서 얘기해서 거실에 들어가서 이 땅을 내가 사겠다. 그리고 그대로 쓰게끔 하는데 각서 써주고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아줌마밖에 없었는데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안방에서 60대 넘은 남자가 탁 나오더니 그 얘기라고 하면은 소주값 좀 주면은 다시 팔을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봤더니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노가다 일을 하시는 분이래. 나가도 뭔데 아침에 노가다 나가라 일을 하려고 하다가 비가 떨어지니까 에이 오늘도 또 공차고 나더니 소주 사갖고 와서 소주 한 병 먹고 그냥 아침 새벽에 부터 잤다는 거야.
됐는데 우리가 한 11시쯤 넘어서 가서 웬 남자들이 와서 자기 마누라고 얘기하니까 방에서 술을 먹고 깨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방을 들어봤더니 그 얘기 들어보니까 문 열고 나오면 어떤다? 소주 값이나 주면 어떤다? 팔겠다는 거야. 네, 내가 얘기했죠. 소주값 1년치 드리겠습니다. 소주값 1년치 드리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해갖고 그때 1150만 원인가에 이제 결정을 했어. 추가로요? 아까 700원도 빼고. 아니. 요 땅값을 우리가 샀는데 자기네들은 700 얼마 주고 샀다는데 우리한테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900 얼마 주고 샀으니까 1000 얼마만 주면 소주값좀만 더 붙여주면 팔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1150만 원 드리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좋다 해가지고 1500만 원이 결정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알기는 700 몇십 원 주고 샀는데 그 사람은 900 얼마 주고 샀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한 300만 원 이상을 얻었나? 한 거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는 걸로 하고, 등기 이전하고, 그러고, 그쪽에 돈 다 써주는 걸로 하고, 내가 이제 우리 수강자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우리가 샀으니까, 그 밑에 가는 우리 필요 없다고 든다? 던져라. 소문을 그렇게 내라. 그리고 이걸 샀으니까 허가를 내라. 해가지고, 이제, 어떡한다? 이걸 사갖고, 허가를 낸 겁니다. 허가를. 자, 허가를 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6m 도로에 접해 있는데, 이 6m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도로가 6m에 접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도로가 6m만 접히면, 이 땅은 하필을 하게끔 되면 도로에 6m를 접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담당자에 따라서, 여기가 좁으니까 여기를 진입도로로 자기 봐서 여기가 6m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주겠다 하는 것도 그 담당자의 주관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좁기 때문에 이거를 폭을 넓혀야지 해준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 주인한테도 다시 얘기해서 그럼 여기를 어떤다? 이렇게 길게 잘라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고까지 얘기를 다 되는 거야 이제. 됐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사갖고 이쪽으로 허가를 내고 이쪽으로 한다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들어간 걸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쪽 땅으로 허가를 다 낸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 그리고 이 땅 안 산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제 담당자한테 가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사겠다 그랬잖아. 안 살 수도 없고 다 사전이 어떡한다? 쓸데없는 땅이고 하니까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왔어.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 밑에 주인이 얘기하는데 이 땅을 여기로 든다? 잘라서 이 땅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는 자기가 땅을 갖고 요 땅을 어떤다? 우리가 사는 게 어떻냐고 제의가 왔으니까 나머지 반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이 좁아가 여기서 이게 좁다고 그래갖고 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반을 잘라서 우리한테 판넬 때는 우리는 뭐 아니 뭐 그렇게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원한다면야 또 우리 이렇게 간 거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걸 어떤다? 여기 반쪽짜리 이렇게 다 사갖고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게 아셔야 될 거 건축허가 내는 게 좀 어려웠어요. 뭐냐면 건축허가에서는 건축선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도로가 이 4m가 안 되는 도로가 이게 뺑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중심선에서부터 2m를 뛴 것을 빼놓고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뺑 들어서 우리 땅만큼 다 못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북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북쪽이다 보니까 북쪽에는 또 일조권 관계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기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평택 앞에 나우건축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내가 이거 좀 허가를 받아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 건축 설계 소장이 이런 거 정도 좀 허가를 받으려면은 실장한테 맡기면 안 되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럼 따로 허가 받는데 도 10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허가를 받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반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다 제대로 딱 허가를 받아갖고, 허가를 받아놓으니까 건설업자 누구든지 다 산다는 거죠. 400만 원 팔았죠. 근데 전부 다들 이 땅이 건축허가 잘 안 난다고 했었고,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허가 받기 전에 팔아달라 했더니, 자기가 자신 없다고 건설업자들이 다 안 쳐다본다고 하길래 할 수 없이 내가 설계사입니다. 이게 설계를 해야지 팔리지 안 팔리겠다. 하고 맡겼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랬죠. 거기 허가 받아서 지금 멋있게 지었던데, 그 교수님 그 허가 받아서 그 진 겁니까? 이렇게 나중에 연락이 왔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맹지에서 교간이 땅일 때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서,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라 그러면 옆에 땅 주인한테 팔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아서 불화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네. 근데 교수님, 지금 저 일적 거래 얘기하는데요. 네. 그 땅을 살 때 북측에 도로 있는 거가 북측에 도로가 있는 거면 남측에 도로가 있는 게 유리한. 북측에 있는 게 유리한 거죠. 북측이에요. 근데 여기는 북측에 도로가 없잖아요. 여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건물 높이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요쪽에 그 현물 가서 보면 한 층이 요쪽 쪽으로 없어요. 낮아요. 주차장 만들어야 되지 건축사 때문에 그러지 이거 설계하는데 먹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또 허가를 다 받고 그만큼 받아가지고 이게 400만 원 지금 다 못 받고 조금 덜 지었기 때문에 300 얼마에 받고 팔아갖고 그래도 한 1억 얼마는 남았어요. 설계 비용 다 주고 뭐 다 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조간 땅까지 다 산다 이런 얘기예요. 다 사고 도로를 쓰고 만들고 나면은 행정재산이었다가 행정재산 용도 폐기가 되는 게 일반재산이 됐고 그렇게 용도 폐기된 일반재산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쪼가리 땅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못 살게끔 하고 바로 옆에 필지는 같이 붙여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옆에 필지한테도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필지한테가 수의계약으로 파는데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어떤다? 이렇게 반을 갈랐죠,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요 땅은, 요 땅은 어디서? 우리가 사갖고 이 땅하고 이 땅 두 개를 전부 다 우리가 사가지고 이렇게 진입도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면 옛날에 경매를 통해서 사진으로 다 이게 나왔으니까 자료가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연립 아주 깨끗하게 잘 져져 있어요. 이거 살때든지 도로 때문에 건축선 때문에 이렇게 깎인다는 것도 알고 다. 그렇죠. 네. 조금 불리하지만 그래도 자기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400만 원 정도씩 파는 땅인데 1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300만 원이나 남는 건데 그걸 뭐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뭐 간 거죠. 뭐. 자, 이번에는 2014당에 15973 전라도도 목포시 양동에 대지가 하나, 둘, 셋 하고 도로가 경면으로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도로로 편입이 된 것이 나오고 나머지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여기 105-12 이거는 뭐냐면 도로의 도로,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은 도로가 아닌데 폐도로죠. 폐도로고 목포시 땅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도상 도로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더니 여기 땅이 이 땅이 전부 다가 이렇게 이미 집이 지어져 있다가 허물어 가지고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있고 집 가운데 이리로 들어가는 도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는 있는데 현황 도로는 없더라고요. 여기서 아까도 저기 뭐 얘기했잖아요.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가 없는 게 아니냐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도 현황 도로가 없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근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예요. 근데 그 도로를 사용할 때에 남의 땅이니까 돈을 내야 되느냐 안 내느냐.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인데 남의 땅이니까 돈을 내야 되느냐 안 내느냐인데 이미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쪽에 있을 때는 또 다시 내지 않는다는 걸 제가 먼저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요. 있지만 현황 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황 폐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수강자한테 그랬죠. 낙찰, 이거 낙찰 받아라. 낙찰 받고 무보시 가서 폐도로니까 내 땅 안에 그 들어와 있으니까 불화해달라. 바로 불화해준다. 그러니까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이게 네 필지 이거 낙찰 받아서 가운데 이거 바로 불화를 받으니까 도로에서 뭘로 바뀌어? 대지로 바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낙찰 받아서 불화를 받으니까.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저가리 땅으로 해서 떨어져 있을 때는 옆에 필지에다 가고 우리 땅 안에 있는 도로도 폐도로면 불안해준다 이럽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한다? 옆에 땅 주인한테 이것도 바로 옆에 땅 그러니까 도로였다가 지금 폐도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행정재산인데 일반재산으로 됐고 폐도로가 됐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땅 주인한테 불안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안을 받아가지고 땅을 다 합쳐가지고 그때 팔았던 겁니다. 혹시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니고 지적법상에 그냥 도로로 있는 경우 누가 쓰고 있으면 해당 관청에서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불안을 안 해줘요. 이미 써도요? 예? 불법으로 서가 없이 그냥 불법을 쓰고 있어도 안 해줍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건축 허가 저기에서 나오는데 뭐냐면 국유지를 점유 허가를 받고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돈을 안 내고 허가를 받지 않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돈을 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낸 사람한테다 쓰게끔 하면 돈 낸 사람하고 현재 쓰는 사람하고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불안하든지 뭘 해주려고 할 때 가서 다른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합의하고 오시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았어도 먼저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지목이 도로에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목이 도로 지목이 도로라도 폐도로인 경우에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아놓고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점유권인 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땅 주인한테 그냥 불안을 해서 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대박당포 전 소장이 온 것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국유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일을 가지고 자기가 한 강의를 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에서 50,000명으로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0명이 계속해서 이 희한한 걸 갖고 물어보러 오는 거니까 자기가 답변을 잘 못하겠으니까 아까 나한테 와서 물어본 거고 같이 와서 그렇게 질문한 거를 같이 답변해 주면서 좀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리십사 이제 한 게 아까 없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런 경우 불화를 요청하면 시에서 빨리빨리 움직여는 주나요? 아니 담당자들이 뻔히 다 아는 건데 그만. 점유권이 있어야 제 주제 점유권 없으면은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합의해갖고 이쪽으로 안 해준다 있어요. 그러니까 국유지를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점유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점유해놓고 그다음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땅이 있는데 내 앞에 국어가 있는데 물이 흐르는 국어가 있다는 얘기, 물이 흐르는 국어. 아까 우리 전 사장이 물어봤던 게 또 하나는 국어가 앞에 있는데 이 국어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도로를 낼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얘기 간단한 겁니다. 국유지 하천을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내가 사비로 들여서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다리를 놓으면은 현황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건축허가를 내줘요. 내가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식으로 다리 설계해서 다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놓겠다 해준다 이런 얘기다. 기부채는 자 보십시오. 이게 그런 겁니다 지금. 자 보십시오. 가평읍 계곡리에 임야가 424평에 1억 2,600에 들어갔는데 3,300까지 떨어지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가 이제 그 계곡리 그러면 경치가 좋은 곳이고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제가 현장을 여기 갔었거든요. 가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필지를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할해서 팔다가 세 필지는 팔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세 필지가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는 팔린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만나면 이쪽 도로에서 개울이 큰 게 있거든요. 큰 개울을 건너 있는 땅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여기다가 이 건너 땅이거든요. 여기 땅. 개울이 여기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 뭘 만들었어? 다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다리를. 다시 말하면 이 내 땅에서 길 건너에 하천 건너에 도로가 있는데 내가 도로를 만들어서 내 땅과 저 도로하고 연결시키겠다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내가 도로를 놓겠다고 하면 도로를 준공시키면은 그러면 어떤다? 그걸 도로가 있는 거를 건축허가를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로를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분양을 하다가 다 못 팔고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거든요. 세 필지가 경매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렇게 어떻게 한다? 다리에다가 이걸 막아놓고 이제 이렇게 써붙여놨어 보면 본 교량은 개인 사유지이므로 무단 출입 시 민형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도로가 개인 거야 아니야? 이게 다리가 기부채나 팔아야 되는데 기부채랑 한다고 어디 나와 있어? 그저 그렇지가 않고 나중에 그럼 되면 지금 2013년도서부터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은 여기에 보면 이 도로는 도로대장에 올리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2013년 이후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까지 도로대장에 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막지도 못하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건축법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봤더니 그러더라? 여기 이 개발행 허가 받으면서 여기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더 이상 이런 거를 어떤다? 써붙여놔도 건축허가를 받는데 주인의 사용선언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으려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써붙여놓으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고 진짜로 개인이 이렇게 만들면 못 들어가겠다 하지만은 우리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럼 이것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어? 못 막어. 그러니까 내가 어떠나? 무조건 입찰 들어서 낙찰 받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때만 해도 이거를 낙찰 받을 때만 해도 이게 좀 2013년도죠. 이 도로책을 내가 막 쓰기 직전이야. 그리고 그런 거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런 도로에 대해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든다? 없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뀐 게 언제 본다면
2013년 5월 그 30일 날, 13일, 5월 30일 날인가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고서 얼마 안 돼서야, 보면은, 이게, 보면은, 그때 만들어진 거니까, 원래 처음에 2011년도에서도 도로쟁 올리는 걸로 하고, 2013년 5월 31일도 보강을 해서 다시 나온 거거든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한다? 하천을 가로질러서 다리를 만들어도 도로가 된다. 그러면 가로지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사례가 이겁니다.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집이 하나가 있죠. 이거. 집이 있어서 이게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도로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죠. 포장이 된데 사실은 도로 포장이 된 게 아니고 여기가 어떻게 되면 이만큼이 뭐예요? 849-5가 국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자동차도 못 다닐 정도로 좁은 도로에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집을 지면서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645구 다시 여기 진입하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뭘 하겠다? 여기까지 여기 도로 여기까지 내가 녹강을 묻어가지고 도로를 같이 포장해서 만들겠다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로 포장을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된다. 이 두 개를 국어와 도로를 합쳐가지고 포장 만들었고 이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 이렇게 아까 횡으로 가로지르는 건 다리만 넘으면 되니까 4m나 6m만 넘으면 되죠. 근데 이렇게 포로를 하자는 건 길게 와야 되는 거니까 20m, 30m 포장해야 되고 녹강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가 장마자가 져갖고 물이 넘쳐가지고 옆에 농사진데 피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이런 거 해줘갖고 이렇게 피해를 물어내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당연한 대책 가로지르는 건 잘해준다. 무조건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옆에 상황인을 보든지 뭐가 해서 장마가 졌을 때 물이 넘칠 확률이 있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안 해준다 그러고 그래도 해달라 그러면 그럼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각서를 찍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주겠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횡으로 할 수 있고 종으로 할 수가 있는데 횡으로 하는 건 4m나 6m만 아니면 8m 아니에요. 8m 도로든지 6m 도로든지 4m 도로니까 그 도로 폭대로 다리를 그냥 가로질러서 횡으로 놓겠다는 거는 99% 해줍니다. 근데 종으로 해서 녹강 같은 걸 묻어서 길게 하겠다고 하면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녹강 급여가 정해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크기나 이런 걸 봐가지고 상황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에 맞게끔 해갖고 돼야 되니까 그거는 토목 설계자면서 하천 폭하고 물 유량 내려가는 거 하고 봤을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맞춰서 하고 다리 놓는 것도 뭐 물이 유량의 거리에 따라서 두께고 크기도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했어요. 얘들은 아무 문제 없게끔. 그러니까 평상시뿐만이 아니라 장마철에도 물이 많이 넘쳐도 그 다리가 튼튼하게끔 물이 넘쳐도 그 물 빠져나가는데 주변에 피해가 안 가게끔 만들었을 때 해준다 이런 얘기.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충청도 아산시 영현면 신현리 여기에 토지만 매각으로 하고 건물 매각 제외가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좀 잘못한 거예요. 대지가 있고 답이 있고 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분이 좀 낙찰을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게끔 되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필지가 있죠, 이렇게. 이거 답이고, 전이고, 여긴 집이 있는 데는 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죠.
현황도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게 현황도로를 써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뭐야?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지었죠. 이렇게 공장을 지면서 여기 도로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아주 공장으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뭐야? 이렇게 공장으로 전부 다 땅을 사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로가 아니라 이거는 여기 보면 공장 용지야. 공장 용지 이게. 그러니까 이 공장을 산 사람 똑똑한 사람은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어떤다? 도로를 만들었다로 동도로역을 건축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다? 이 도로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장하는 사람이 사용승낙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 다 사버렸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다 공장 용지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남의 땅을 이용해서 남의 마당을 이용해서 어떤다? 진입을 해야 되는데 남의 마당을 이용해서 진입하는데 저기 뭐 허가를 내주겠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건축가 안 내줘요. 이거. 이 남의 땅이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쓸 수 있는데 다시 허가는 안 내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가는 안 내주는데 이제 만약에 견치한다 그러면 이게 옛날부터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나라가 통행하는데 막지 말아달라 해갖고 지료를 내고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그 뭐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허가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를 사용승낙 받아와라. 그러면 담당 공장의 주인이 사용승낙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없지. 이 땅 주인은 공장 주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거야. 이게 공장 짓기 옛날 전서부터 20년 전부터 이렇게 어떤다? 도로로 쓰고 있었다. 근데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도로로 쓰고 수용이 됐으니까 막지 말고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해서 어떤다? 진입을 하는 걸로 허가해달라. 하사 판사님이 그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해서 통행을 해주라. 그 대신 지료를 얼마 주라. 그럼 그 지료를 내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허가를 내는 방법은 건축가에서는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사용승낙서 받아다 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땅 주인을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어떤다? 소송을 해서 다닐 수 있게끔 판결을 내줬기 때문에 그게 사용승낙서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건 건축가에서는 그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지료를 많이 안 주게 되면 그거 없어집니다. 지료 안 주게끔 되면 막을 수가 있죠. 자, 파트 3 건축법에 의해 고시된 도로. 아까 제가 건축법에서 고시된 도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건축법 제 45조입니다, 이게. 45조.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여 건축 진입 도로를 이용 시 그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가 45조에 아닌 거 아닙니까? 45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허가를 받았을 때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 2011년 5월 30일, 2014년 3월 23일에 이것이 어떤가? 바뀐 겁니다. 허가권자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해야 한다. 2011년 5월 30일이죠.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여기 2번까지밖에 없었는데 2011년 5월 30일로 3항이 더 생긴 겁니다. 저도 이것이 이런 것이 생겼는지 저도 몰랐었어요. 왜냐면 강의하면서 맨날 같이 건축법 문제 밖에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제가 강의를 했는데 우리 한수강 등에
제가 용인에 땅을 갖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맹지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 앞에 땅 주인한테서 사용승 나서 받아와서 갖다 주면 된다. 그냥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갔다 오더라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대로 사용승낙서 한 부 받아다가 갖다 주고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안 내주고요. 인감증명 하나 더 띄워갖고 오라고 그랬고 다시 가서 얘기해서 하나 더 띄워서 2통 갖다 내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2통 갖다 내고? 뭔데? 그랬더니 그때 이 법이 바로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사용승낙서만 해갖고 해주다 보니까 먼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나면 사용승낙서 해줬는지 안 했는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는 20년, 30년 전에 분명히 사용승낙서를 받고서는 해줬는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사용승낙서 해준 거 아닌 것이 어떤가? 시월이 지나서 없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조례로 동도로를 이용하여 공식으로 건축허가를 놨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뜻이다 해가지고 된다? 사용승낙 안 받고 해주는데 이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인도 바뀌고 허가를 해준 사람도 바뀌고 허가를 받는 사람도 바뀌고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근거 소리는 하나도 없고 하다 보니까 2011년 5월 30일부로 인감증명을 2개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철수가 이 도로를 사용해도 좋다. 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을 도로 대장에 올려도 좋다. 다시 말하면 아예 해줄 때 네가 좀 철수한테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철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 땅을 쓴다고 하더라도 너 주인으로서 이의 신청하지 말아라 하는 걸 인감증명을 2통을 띄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건축법을 이렇게 봤더니 3번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자,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대장에 올린다 그랬죠.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대장에 올린다 그랬죠.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대장에 올린다 그랬죠. 도로대장이 몇 개야?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대장 어디에다 올리는 거야? 건축법 사도대장. 수정을 그렇죠. 도로대장에 올린다는데 어느 도로대장에 올리냐고. 건축법에 대한 다시 말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따로 있고 사도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따로 있고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죠? 건축법상 도로가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느냐는 것은 건축과에서 그러면 그랬던 건축법에 의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 지금 또 도로로 바뀌네. 허가를 날 때는 바뀌지 않고 준공이 나면 지목이 도로로 바뀝니다. 근데 일단에 준공이 나지 않아도 지금 하게끔 되면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 공고, 도로지정 공고, 도로메터 공고, 도로지정 공고, 이렇게 도로지정 공고가 건축가에서 도로지정 공고 한 거 나오죠. 우리는 여기는 도로지정 공고를 해갖고 몇 번지를 도로지정 공고했더니 나와 안 나와? 그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나와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여행자에서 보면 3년 전, 4년 전에 있는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알으려면은 이 몇 년치를 전부 다 클릭해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도로대장에 오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생긴 거를 알고 제가 처음에 이제 가서 물어본 것이 제일 먼저 이겁니다.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이겁니다.
경기도 용인시 시인구 기갈동에 4억짜리가 1억 6,500까지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 봤더니 지목이 임하거든요. 임야인데 그 앞에 봤더니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이렇게 리을자로 생긴 게 있죠. 네? 리을자로 생겼는데 도로같이 생겼는데 지목이 뭘로 돼 있죠? 대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지려면은 이 땅 주인의 상속승낙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저기 그쪽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네. 제가 항공사진을 봤더니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다? 여기를 받아갖고 이것을 어떤다? 이렇게 도로 포장까지 다 했더라고. 근데 가만히 봤더니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 같더라고. 야, 이거 도로 재정에 혹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었고 지금 내가 도로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여기 용인구청에 갔습니다. 가고 여기 도로대장에 이게 올라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했더니 예,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처음에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러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면은 이 땅 주인한테 사용성서 안 받을 됩니까? 했더니 예, 사용성서 안 받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알았는데 그 당시는 도로 책을 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물어보고 이런 것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대장에 고시가 돼 있는 땅은 개인 소유지라고 하더라도 사용승낙서 없이 해도 되는구나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담당자한테 어떤다? 같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니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기흥구청 건축허가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의 요지 신갈동 28번지 토지 매입 예정자로서 신갈동 10번지 토지가 도로 지정 공고된 지 여부 및 별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지 여부.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갈동 몇 번지는 지목이 대지 면적은 얼마 2014년 3월 26일 신갈동 몇 번지에 왜 한 필지 이상의 건축허가 처리 시 기흥구청 공고 제2018년 호로 도로 지정 공고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로로 지정을 되게끔 되면 또다시 그 도로는 다른 사람의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할 수 있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014년 5월 30일 이후로는 이러한 개인 도로를 만들고 사용승낙서 지금 도로대장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땅은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느냐 안 올라가 있느냐만 확인하면 되겠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도로대장에 올리기 전에 만들어져 있는 땅은 담당자가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받아올 수도 있고 룰에 의해서 동도를 이용한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 아까 우리 정희 씨가 물어본 그런 거는 보면 되면 내가 항상 보게끔 되면 항공사진을 보거든요. 항공사진을 봐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 것이 있는가를 보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진입도로가 됐다면 건축물 관리자장을 띄워봐서 정식으로 건축허가 난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식으로 건축허가 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조례에 있다고 할 때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평택에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그 앞에 땅이 경매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낙찰 받으러 가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어요. 분명히 내가 그 평택시 조례에 그런 거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그 시의원들이 바뀌면서 그 실적 고쳐놨더라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으냐도 된다는 거 있고, 단 포장도로에 한한다. 그게 집어넣어져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것은 포장이 안 돼 있는 거야. 집은 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담당자가 사용승낙서 받아오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참 나는 이걸 그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 다 했는데, 그 건축설계사 맡겼더니 이건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교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할 수 없지.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변호사를 써서 아까 것처럼, 안산시 것처럼 주의 토지 토행권으로 어떻게 한다? 막지 말고 동도로가 이미 지나서 집이 져져 있으니까 그 동도로를, 그러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의해서 이 도로를 어떻게 한다? 사용하게 해달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소송으로 지금 넣어놨어요. 판결문 받아서 그거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보면은 그 집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집이 없을 때는 그 건축허가를 받아서 갖다 줘야지 그 매매가 돼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끔 된 건데. 인턴은 내가 다른 것도 제가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거를 좀 물어보면, 건축가에서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보면은 담당자가 찾기 싫으니까 고시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시를 봐갖고는 겉에는 번지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그러니까 3년치, 4년치, 그게 내가 그걸 3년 전에 받았는지 4년 전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언제 도로가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3년치, 4년치를 다 뜯어봐야 되니까 내가 보기엔 도저히 어떤다? 불가능하더라고. 할 수 없이 전화로 물어보면은 가르쳐 주는 수도 있는데, 고시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구청이나 군청에 직접 찾아가서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전화로 물어보세요. 가서 물어봤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더니,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더라. 이렇게. 가서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전화로 물어보면은 구청이니까 고시를 보십시오. 이런 쪽도 있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서 자기가 조사해보고,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아직 그 도로대장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라읍 동호리 이렇게 있는데, 요거가 이제 도로대장이 안 올라가 있던 것이 올라가는 사례인데, 10분만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